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퇴근길 비도 내리고 주말이라 그런지 도로 곳곳이 정체입니다. 집에 제 시간에 도착하는 건 아마 포기해야 할 듯합니다. 문득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고양이가 생각이 나는데요. 고양이가 이렇게 배가 고플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혼잣말처럼 집으로 연결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 내부의 음성인식 센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안에 설치된 그 카메라를 통해서 그 현재 고양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계기판 화면에 비친 고양이가 평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 별일은 없는 듯합니다. 이내 급식기가 작동하면서 먹이를 내주기도 하고요. 이미 도착 시간에 맞춰서 원격으로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조절해 두었습니다. 마침 오늘은 이게 주말이라서 저녁에 친구를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둔 우유나 과일, 생수 등은 일정 개수 이상 남지 않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냉장고가 감지합니다. 이 냉장고 센서로부터 이렇게 식료품 배달업체에 배달 주문 요청이 자동으로 이렇게 발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운전 도중에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오늘 저녁 식사에 어울리는 이 재즈 곡을 선곡해달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평소에 이게 날씨와 생체 정보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이용자의 취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스피커는 그 이용자가 즐겨 듣는 곡에 대한 그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 비가 내리는 날에 어울리는 이렇게 재즈곡 목록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늘 저녁 시간을 보낼 준비는 집에 이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상당수의 현대인이 이미 누리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어느새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 상황은 매우 소박하고 일상적인 수준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 바로 사물 인터넷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과거 디지털 혁명 시대의 인터넷은 그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거대한 그물망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떠올릴 때면 의뢰 이 컴퓨터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사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 컴퓨터들끼리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 즉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핸드폰 할 것 없이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그 디지털화된 각 기기별로 자신의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물들끼리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끼리는 물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어떤 경계를 초월하는 초연결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모든 사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더욱이 최근에 개발된 그 초고속 이동통신 기술이죠. 5G 기술로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전기와도 같아서 누구나 이용하고 손쉽게 이용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 삶에
필수적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미래에 우리가 어떤 상상이 가능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입니다. 정부 정책 발표나 기업의 신기술 개발, 광고에 이르기까지요. 여기저기서 사물 인터넷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컴퓨터를 박차고 나온 인터넷이라고나 할까요? 고전적 의미의 인터넷 연결은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온전한 형태의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사물들이 디지털 정보를 만들어내고 처리하고 또 때에 따라 서로 반응하고 공유하면서 사물들끼리 기능상 서로 의존합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 그러죠.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기능을 발휘하는 환경이나 기술들을 말합니다. 지난 2013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 용어를 새로이 등재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으로 발전할 인터넷으로서 매일 사용하는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종 영문 약자로 IoT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실물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융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이렇게 막 등장한 그런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진작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지금 이 핸드폰으로 우주선을 대기권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주선 개발에서부터 발사, 제어, 착륙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엄청난 수준의 연상 능력, 즉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1960년대 미국에서 아폴로 계획 통해서 인간들을 달에 착륙시킨 당시에 어떤 15만 달러가 넘는 그 우주선 가이던스 컴퓨터보다 오늘날 여러분들 각자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수준의 어떤 연상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으로 통화만 하거나 게임 정도를 즐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낭비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폰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그 사물 인터넷과 연계되면서 더욱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변화는 인간의 오감처럼 후각이나 미각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미 미국의 에다먼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후각과 미각을 그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그만 어떤 프로세서를 통해서 그 미각이나 후각을 이게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2,000여 개가 넘는 센서를 이용해서 맛과 냄새를 감지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코에 400여 개의 감각세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에 비한다면 인간보다 5배나 민감한 감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음식물의 어떤 신선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촉감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경우는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우리가 고른 옷의 섬유 재질이 가진 감촉도 직접 느껴보면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각기관보다 더욱 섬세하고 정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선 식별 시스템, 이 전자 태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진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 빌리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서면 을에 삑 소리를 내면서 반응하는 경험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전자 태그는 이렇게 바코드 대신에 각종 정보를 이렇게 IC 칩에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그는 책의 각 권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그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전자 식별 판독기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은 군사 용도나 어떤 도시 교통망 구축 목적의 무선 감지 네트워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해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 단계로 이 기술의 어떤 질적 수준을 높이고 확대한 것이 유비쿼터스 감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도시에서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물에 내장되거나 부착된 센서들이 거대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들을 다 연결하는 거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비쿼터스 감지 네트워크에서 사물과 사물, 즉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을 통한 정보 공유까지 확대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사물 인터넷인 겁니다. 사람들 각자가 가진 스마트폰과 같은 그 휴대용 기기가 중심이 되고요. 그 내 주변의 모든 사물들은 물론 멀리 있는 것들까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무수한 행성들처럼 나를 중심으로, 나의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무수한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기능하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물 인터넷 기술은 먼 미래의 기술도 아니고요. 또 다른 물리적 기계를 새롭게 구입해서 구현되는, 그래야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기술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세계에 물들어가고 그 자신조차도 디지털화되는 인간 인터넷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사물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하고 다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현재처럼 단지 현실 세계 일부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해서 옮겨 놓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실현되거나 상상 밖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물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에도 이렇게 고유 주소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통신회사에 가입해서 자신의 그 소위 인터넷 프로토콜, IP라 그러죠. IP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면요, 이제 이렇게 조명이나 잠금 장치, 스피커 등등에도 고유한 단독 신원번호, 즉 IUID라 그러는데요. 그런 IP 주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IP 주소라는 게 단순히 등록된 컴퓨터의 소재나 인터넷 신호의 발신지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용자의 인격성도 동시에 담아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물리적 공간에 그런 주소에 더해서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 나의 주소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물 인터넷은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거나
아예 배제되는 수준의 기술입니다. 이런 사물들의 고유 IP 주소가 부여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사용자나 주인의 인격성이 반드시 꼭 개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특정 사물, 요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그 스마트 기기가 사실은 자체 IP 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계끼리 서로 연결된다고 해서 모두 사물 인터넷의 어떤 그 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와이파이나 그 블루투스와 같은 무선 통신 기술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물이 그 생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바이오 칩을 이렇게 이식한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실제 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어떤 실물일 필요도 없습니다. 각 사물에서 생성된 데이터, 다시 말해서 실내 온도 조절기나 무선 청소기에서 나온 그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 조각만 해도 그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이루어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건에서 고유한 그런 단독 신원번호를 이렇게 부여받고 네트워크에 이렇게 편입되는 순간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24시간 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필요는 없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만 접속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에는 인간만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를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끼리도 서로의 데이터에 접근하면서 다른 기기들과 소통하는, 소위 말해서 사물지능 통신이 인터넷을 통로로 해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은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인간과 기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관계 설정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연결된 세상은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직접 청소할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일일이 말로 명령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목시계에서 실시간으로 내 신체의 생체 정보를 감지해 주고요.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음식,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도 선택해 주고 또 다음 스케줄 일정까지 개인 비서처럼 챙겨줍니다. 고민하거나 기억을 애써 더듬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각각의 기기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수록 신체와 두뇌는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둔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친구의 전화번호를 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머리가 아픈 일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첨단 스마트 운동기구가 있어도 게으름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는 현상, 소위 쾌락의 함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편화할수록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요,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가 50억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만약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된다? 그 사람들한테는 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아예 교육과 직업 여러 분야에서 아예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디지털 부유층 그리고 디지털 빈곤층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정말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낸 이런 편리와 어떤 시간이 정말 인간에게 집중력 발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기기가 스마트해질수록 인간은 점점 주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반자율주행 상태에서 운전자는 이렇게 졸음 운전 위험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운전대에 탑재된 안면 인식 센서가 운전자의 그 눈꺼풀이 내려간 정도, 눈 깜빡임, 몇 번의 고개 끄덕거림, 이런 것으로 위험 상황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고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첨단 기술이 아니었다면 주의력 분산도 덜 했을 텐데요. 첨단 기술 때문에 또 다른 첨단 기술이 필요해지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물 인터넷이 들이오는 그늘은 이렇게 혁신이 가져다주는 어떤 경이로움만큼이나 짙고 어둡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가 10년 전에만 2009년도만 해도 9억여 여기였다고 합니다. 작년 2020년 말에는 260억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성될 이런 데이터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디지털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조직이든 자신들의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화가 생명이 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통 사찰 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예로 들어보죠. 대표적으로 제가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경우에는요, 화재나 재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겠죠. 물론 그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팔만대장경을 3차원 입체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향후 3D 입체 프린팅 기술로 복원할 수 있게 되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사찰 내에서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에 가보면 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설치한 그 화재 발생 감지를 위한 장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당 내부 온도나 습도, 열, 가스, 초음파 센서부터 원격 감지하고 위치 영상 센서 이르기까지 어떤 사물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다 정밀하게 포착하죠. 그리고 생산된 디지털 정보를 또 실시간으로 그 기기들끼리 공유합니다. 그러다가 이상 징후를 딱 감지해야 되면 바로 경보를 울리게 됐죠. 이렇게 변화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서구학계에서는 publish or perish라는 말이 있죠. 출판하거나 소멸하거나 라는 말이 종종 사용됩니다. 학자들의 경우에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요구받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업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조직에 새로운 화두가 던져집니다. 물론 불교 공동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디지털화 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제30권에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이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체이든 기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세계,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도리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